자, 저희는 지금 주택 임대차 분쟁과 관련해서 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요, 이거 임대료 인상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시간에는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집주인이 본인의 사정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소개될 예정이고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서 소개한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종료 3개월 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했네요. 내가 더 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거절을 합니다. 현행 임대차 3법에도 이 거절 사유들이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본인이 실거주하겠다는 사유는 거절 사유가 됩니다. 내가 살겠으니 당신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세입자는 퇴거한 이후에 우연한 기회에 그 집이 바로 이 전월세 시장에 매물로 나온 것을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집주인한테 항의를 했더니 한마디로 배째라 이렇게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고요. 결국 조정 절차를 통해서 이 집주인은 이 퇴거한 세입자에게 이사비, 에어컨 이전 비용 등의 명목으로 1,600만 원을 물어주도록 조정이 성립이 됐습니다. 1,600만 원, 굉장히 작지 않은 돈이죠. 거짓말해서 세입자를 내보내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사례는 이렇게 명백하게 거짓말을 했다가 딱 걸린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명확하지는 않지만 조금 의심이 드는 그런 사례도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사례입니다. 이거는 임차인이 3개월 전에 역시 계약갱신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거절을 합니다. 내가 살겠다. 그래서 당신의 계약갱신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거절을 했죠. 그런데 이 말을 이 세입자가 의심을 합니다. 아니, 분명히 몇 달 전부터 집주인이 자기가 이 집을 팔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느닷없이 본인이 살 거라고 나를 나가라고 한다. 이렇게 의심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임차인은 집주인이 허위 갱신 거절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이 조정을 신청을 했습니다. 즉 아까 처음 사례처럼 이렇게 명백하게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은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왠지 의심이 든다. 이런 사례로 볼 수 있겠네요. 자,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 조정위원회는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3가지 이유였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 집주인이 평소에 이 집을 팔 거라고 얘기한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집주인도 그렇게 인정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집주인은 이 생활 권역이 타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타 지역에 있는 분이 다른 권역에 있는 집을 전세를 놓고 있었던 거죠. 따라서 집주인이 실제로 입주할 거라는 것을 좀 믿기 어렵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이런 분쟁 조정 과정에서 임대인이 아무런 소명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3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분쟁 조정위원회는 이 세입자의 말이 맞다. 따라서 임대인의 이 갱신 거절은 허위 갱신 거절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집주인이 이 350만 원을 물어주고 세입자가 퇴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이 성립을 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제3위원회에서 따진다는 게 얼마나 웃긴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하지만 현행 임대차 3법에 따르면 아무리 자기 집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실거주를 실제 서류로 입증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말로만 나 들어가 살 거라고 얘기하면 믿기가 어려운 그런 사례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이 실거주할 것이라는 것을 어떤 자료로 입증을 할 수가 있죠? 자, 정부는 이런 서류들을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인이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 계약이 끝나서 우리 집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낸다든지 혹은 직장을 옮긴다든지 아이의 학교 문제가 있다든지 할 때 쓸 수 있는 재직증명서, 학교 이전 증명서류 같은 서류를 내서 본인의 실거주를 입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원하고 그리고 본인은 꼭 그 집에 들어가야 된다고 할 경우에 이런 분쟁에 대비해서 집주인이라면 저런 서류들을 잘 갖춰 두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른 사례도 좀 볼게요. 저 경우는 집이 임대 중인 상황에서 집이 팔린 경우입니다. 2019년 5월에 임대차 계약이 맺어졌고요. 따라서 2021년 5월까지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이 맺어지는 2021년 1월에 바로 집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3월 초에 이 세입자, 임차인이 종전 집주인에게 나 이 집에 더 살겠다라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말에 소유권 이전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례는 새로운 집주인, 그러니까 2021년 3월에 이 집 등기를 취득한 새 집주인이 이 조정 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내가 집을 샀는데 세입자가 안 나간다, 세입자를 좀 내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조정 신청을 한 경우인데요. 조정 절차에서 새 집주인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세입자가 전 주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당시에 그때 전 주인이 나 여기에 들어갈 것이다, 나 실거주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정당하게 계약갱신을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 내가 그 권리를 이어받았고, 따라서 나는 그 집에 들어가 살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세입자는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나 세입자는 올 3월에 당시 집주인에 대해서 정당하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했고, 따라서 그 권리가 발생한 것이고 그 권리는 새 집주인에게 그대로 승계된 것이다. 따라서 나는 2년 더 살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자, 두 사람의 얘기가 달랐는데요,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을까요? 이거는 판례상 명백하게 나옵니다. 판례는요, 이 계약갱신 거절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 그 당시 집주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3월에 이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를 할 때 과연 집주인이 그걸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안 됩니다. 왜요? 본인이 실거주할 게 아니라 팔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올 3월에 했던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유효하게 행사가 된 것이고, 그 권리는 그대로 승계가 돼서 새 집주인에게도 효력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 세입자는 당연히 2년 동안 더 살 수 있고요, 2년 뒤에나 새 집주인은 바로 저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결국 이 사례에서는 이 새 집주인이 꼭 그 집에 들어갈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현 세입자에게 이사비 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세입자가 2달 더 사는 조건으로 그렇게 분쟁이 조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들은 이 집주인의 이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이 인정이 되지 않은 사례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 거짓말로 세입자를 내보냈다가는요,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낸 보도 자료를 보니까요, 실제로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냈다가 그 후에 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이 확인이 돼서 손해배상을 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 액수를 보니까요, 보통 수백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집주인이 본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이 세입자들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에 명확히 거절 사유로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입주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입주해서 2년은 반드시 사셔야 되는 겁니다. 만에 하나 세입자들을 본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내보낸 다음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이 적발이 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예외도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해외로 주재원 발령이 난다, 이런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돼서 그럴 경우에는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튼 손해배상액은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저런 규정에 따라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중에 큰 액수로 그렇게 손해배상액을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집주인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불만들이 나올 수가 있죠. 내 집인데 내 집을 마음대로 못하느냐, 그리고 심지어는 아까 사례에서는 집을 새로 구입한 소유주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실입주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소유권 등기가 오기 전에 바로 전 주인에 대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바로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들어오는 이 분쟁 조정 사유들을 보면요, 집주인이 본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는데 그걸 세입자가 못 믿겠다라고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원칙을 설명드리면 법에는 명확하게 집주인이 본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들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을 하는 것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회에서 낸 보도 자료를 보니까 조금 의외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 사례 3개가 바로 저 임대인의 실거주 계약갱신 거절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한마디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이 인정된 사례인데요, 잘 보면 조건들이 달려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사례의 경우에도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권리는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차를 종료를 하는 것은 인정이 됐는데 허위 시 손해배상 2천만 원을 하도록 그렇게 조정이 성립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일단 세입자 내보내는 것은 오케이, 하지만 만에 하나 나중에 제3자 임대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에 손해배상 2천만 원을 하도록 각서를 써라, 뭐 이런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이 된 겁니다. 물론 거짓말하지 않고 본인이 실거주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조금 이런 것까지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더라고요. 두 번째 사례에서도 바로 임대차는 일단 종료하지만 허위시 배상한다는 그런 문구가 삽입된
조정안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에서도 일단 퇴거는 하지만 보증금을 좀 우선적으로 받는 그런 조정안에 합의를 했더라고요. 물론 저런 세 가지 사례의 경우에는 이 집주인의 실거주라고 하는 사유가 인정됐기 때문에 이 세입자들을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만, 손해배상 같은 각서를 보니까 지난해 시행된 임대차 3법에 따른 이 세입자들의 권리가 아주 많이 강화됐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사례로 보여집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이 분쟁조정 사례를 토대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이 계약갱신 거절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